안녕하세요, 볼로TV 성욱입니다. 카라바오컵 4강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손 케인과 돌 디아스, 그러니까 스톤스와 후뱅 디아스, 이 두 선수의 대결, 그리고 호이비에르와 덕배의 대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합이 될 텐데요. 무리뉴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의 재대결로도 아주 큰 관심을 모으는 그런 시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재밌는 게 카라바오컵이 지난 7년 동안 맨시티 아니면 무리뉴 아니면 맨시티, 자, 우승팀이 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여기 보시면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이었던 지난 3시즌 연속, 그러니까 2018, 2019, 2020 우승을 휩쓸었고, 그러니까 이 올해가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2014년하고 2016년에는 펠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 맨시티가 우승을 5번 했고 딱 2번을 못했는데 그 2번을 공교롭게도 무리뉴 감독이 가져갔어요. 2015년에는 첼시 감독으로, 2017년에는 맨유 감독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진짜 재미난 기록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 맨시티하고 무리뉴 감독이 결승에 올라가지고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결승에서. 근데 무리뉴 아니면 맨시티, 이 어떤 우승의 그 법칙이 8년 연속 이어지는 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무리뉴 감독이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혼자서만 5번째 우승이에요. 그 대회 역대 최다 우승 감독이 됩니다. 과거 첼시, 맨유 시절에 이어서 이번에 토트넘까지 무려 3개 클럽에서 이 대회 우승을 경험하는 또 독특한 기록을 갖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트로피 수집가다운 그런 진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요, 결승에서 만날 두 감독들, 결승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두 감독 모두가 카라바오컵 결승 무패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결승에 오른 4번을 모두 이겨서 우승을 했었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지난 3년 연속 모두 결승에 올라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패 감독들 간의 어떤 그런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카라바오컵 준우승하는, 상금을 7,5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뭐 수모라고 하면 그렇죠, 준우승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을 겪게 될 겁니다. 우승 상금 1억 5천, 준우승 상금 7,500만 원이에요. 자, 새벽에 있었던 맨유와 맨시티 4강전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반 초반 30분 동안 양팀 오프사이드 취소골만 3개가 나왔습니다. 골대 맞춘 슈팅도 하나가 있었고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요. 결국 골이 나온 것은 후반전입니다. 후반 5분 맨시티 센터백이죠, 존 스톤스가 이제 골을 만들어냈는데, 맨시티는 이제 이 골을 비롯해서 페르난지뉴의 추가골까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에 올 시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공중전에도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주 인상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체스터 더비로 치러진 이 시합에서는 두 팀이 가장 각각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맞붙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챔스를 뺀 국내 경기에서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고요. 리그에서도 최근 리버풀과 승점이 같은 2위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리버풀이 졌기 때문에 사우스햄튼한테 아주 좋은 그런 흐름 속에서 리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게다가 솔샤르 감독이 과르디올라 상대로 6전 3승, 역대 가장 강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5번 이상 만난 감독 중에서 가장 많이 진 상대입니다. 가장 승률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반면에 맨체스터 시티는 카라바오컵의 절대 강자잖아요. 최근 3년 연속 우승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7년간 5번 우승을 했다고도 말씀드렸고, 역대 7번이나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요즘 폼도 좋죠. 11월 22일에 손흥민 선수한테 결승골 얻어맞고 2대 0으로 토트넘한테 졌죠. 이제 그 뒤로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맨시티의 이탈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일 워커, 가브리엘 제주스, 이 선수들은 코로나 회복해가지고 벤치에 일단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컨디션이, 주전 골키퍼인 에데르송, 후보 골키퍼인 스콧 카슨, 여기에다가 이제 페란 토레스하고 에릭 가르시아까지 격리 지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명단에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 게다가 네이슨 아케나 주앙 라포르트 같은 어떤 수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도 이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뺐더라고요. 불안 요소가 좀 여러 가지로 컸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죽하면 선수가 좀 부족하니까 벤치에 지금 2002년생 센터백과 골키퍼, 그리고 2003년생 센터백,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앉혀놨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맨시티가, 물론 주전 라인업은 손색이 없지만
벤치에 좀 결혼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경기 초반 맨시티 수비가 단순 실수를 반복을 했습니다. 좀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 패스 미스가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이런 어떤 그 불안 요소가 컸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맨유가 이걸 못 찾아 먹더라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좀 아쉬운 슈팅이 있었고, 아무튼 이날 두 팀 모두 최전방 공격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시켜준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좀 폼이 안 올라오고 제주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날 그 마레즈를 약간 가짜 9번처럼 썼잖아요. 마레즈 나간 뒤에는 덕배가 앞쪽에서 많이 움직였었고,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바니가 인종차별 징계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인데 마시알, 레시포드 뭐 이런 친구들이 사실 좀 한 몰아칠 때는 또 이게 좋은데 이게 좀 등락이 심해요, 컨디션에.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참 부진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컨디션이 좀 피로가 좀 많이 누적돼 있는 느낌? 예, 좀 찬스가 왔을 때도 이걸 좀 못 살려가지고 좀 의외였는데, 아무튼 좀 이런 마무리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두 팀이 아주 공격적인 축구로 맞대결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나오는 순간을 늦추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나저나 맨시티는 이 초반에 절던 상황 지나고 나니까요, 수비가 그렇게 탄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존 스톤스 요즘 폼 정말 좋죠. 그리고 후뱅 디아스, 철벽입니다. 지금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하얀 콤파니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거짓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기록은 보더라도 1대1 상황 다 이겨냈고요. 공중전에서도 일단 떴다 하면 볼을 다 따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정말 뭐 철벽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이제 토트넘 손흥민 케인 콤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디아스라고, 이 돌디 콤비라고, 스톤스하고 디아스 콤비를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맞대결이 될 것 같아요. 송 케인 조합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손흥민과 케인 선수의 어떤 그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이 된다면 뭐 충분히 뚫어낸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결승전에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안 칸셀로도 좀 풀백으로 나옵니다만은 미드필드에 올라와가지고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부터 중앙까지 그 빌드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수비도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날도 그 포그바를 비롯해서 상대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때 많이 회방을 놓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친구도 결승전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많이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카이로커가 컨디션이 4월달 되면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칸셀로가 계속해서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2021 카라바오컵 결승전, 토트넘과 맨시티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자, 결승전 원래 2월 말이었는데 2달 뒤로 미뤄졌어요. 원래 지금 이제 팬 관중들을 좀 드리려고 4월 말로 미룬 건데, 지금 영국 코로나 상태가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4월 말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될 가능성이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좀 우승 상금 1억 5천만 원이 많이 지금 놀림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관중을 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면 결승에 오른 팀들이 그래도 꽤 많은 뭐 1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돈 때문에, 돈이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카라바오 결승전이 많이 미뤄진 것이 또 우승팀 결정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2월 말에 치러지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또 환경이 놓여지게 되니까요. 4월 25일에 일요일입니다. 이때 열리는 경기 장소는 이제 런던의 축구 성지죠, 웸블리 스타디움인데요. 공교롭게도 결승전인데 공교롭게도 토트넘이 새 구장 짓는 동안에 꽤 오랫동안 홈으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홈 경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토트넘의 명품 콤비죠.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맨시티의 새로운 철벽 조합인 갓돌디, 스톤스와 디아스의 맞대결.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물론 무리뉴와 과르디올라 감독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번에도 물론 잠그고 시작하겠죠. 자, 여러 가지로 관전 포인트가 있는 카라바오컵 결승전 또 임박하게 되면 관련 얘기 또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리TV 저는 세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뽀빠.